저는 절대 안 속습니다. 30년 가까이 역에서 사기꾼들 수없이 봤으니까요. 제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매표원으로 일하면서 가짜 학생증, 위조 신분증, 환불 사기를 정말 많이 걸러냈거든요. 동료들이 황현미 씨는 눈썰미가 좋다고 칭찬했을 정도였죠. 그런 제가 국세청이라는 세 글자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세금 환급이 나왔다는 말에 제 평생 모은 돈을 몽땅 보냈어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 제가 몇십 년간 모은 적금,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8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죠. 단 사흘 만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진짜 국세청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환급금은 고작 60만 원 남짓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믿었던 환급금은 진짜보다 10배도 넘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요.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악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황현미, 올해 67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월세는 80만 원대 후반 정도 되는 곳이죠. 남편은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참 빨리 가버렸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지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죠. 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30년 가까이 매표원으로 일했습니다. 역 창구에서 승객들 응대하고 표 끊어주는 일이었어요.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이 꽤 됐습니다. 5천만 원대 중반쯤 되는 돈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모았던 적금도 있었고요. 2천만 원대 후반쯤 됐죠. 합치면 거의 8천만 원 남짓 되는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유족연금이 나왔습니다. 매달 100만 원대 중반쯤 나왔어요. 딸이 둘 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40살쯤 됐어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죠.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바쁘게 사니까 연애할 시간도 없나 봐요. 작은 딸 수민이는 30대 중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고요. 사위는 회사원인데 착한 사람입니다. 딸들이 가끔 걱정해요. 엄마 혼자 사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하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딸들도 각자 살림이 있는데 늙은 엄마까지 짐이 될 순 없잖아요. 제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근처를 산책했어요.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려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 더 그랬죠. 오후에는 도서관에 자주 갔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경로당에도 나갔고요. 저녁은 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엄마 잘 드세요 하면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고 가는 모습을 보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생활비는 많이 들지 않았어요. 월세의 관리비, 식비랑 병원비 합쳐도 한 달에 100만 원대 초반이면 충분했죠. 유족연금으로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8천만 원 남짓 되는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비상금으로 아껴두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건강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혈압약 받아오는 게 전부였어요. 큰 병은 없었죠.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외롭냐고요? 가끔은 그랬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은 봄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어요. 점심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날이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자주 연락이 오니까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환급 담당 송민재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또박또박하고 정중했죠. 국세청이라는 말에 긴장이 됐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객님, 최근 유종연금 관련해서 세금 재정산을 했는데요.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환급금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전화까지 하세요? 700만 원대 후반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700만 원이 넘는 돈이요? 그게 정말입니까? 네, 유종연금을 받으시면서 소득세 계산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환급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설명하니까 믿음이 갔어요. 하지만 귀찮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은행 가서 처리할게요. 바쁘거든요. 고객님,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급해졌습니다. 7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날릴 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5분이면 끝나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어요. 나가기 싫었죠. 전화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럼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담원은 제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다 맞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짜였다면 제 정보를 어떻게 알겠어요? 은행 계좌번호도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을 넣어드려야 하니까요. 저는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분쯤 지났을까요? 환급 처리를 위해서는 보안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안 절차요? 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국세청에서도 철저히 확인하거든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듣고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설명하는 걸 보니 진짜 국세청이 맞구나 싶었거든요. 사기꾼이었다면 보이스피싱 얘기를 꺼냈을까요? 고객님, 스마트폰 있으시죠? 네, 있는데요. 그럼 은행 보안 앱을 깔아야 합니다. 환급금 입금 확인을 위해서요. 저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전화와 문자만 겨우 하는 수준이었어요.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세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참 친절했습니다. 마치 손녀딸이 할머니 가르치듯이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먼저 앱스토어를 여세요. 저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화면이 나왔어요. 검색창에 제가 불러드리는 이름을 쳐보세요. 복잡한 이름이었어요. 뭔가 보안 관련 앱 같았죠.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앱이 깔렸습니다. 화면에 아이콘이 생겼어요. 이제 그 앱을 여세요. 열었더니 숫자를 입력하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번호를 입력하세요. 6자리 숫자였어요.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게 나타났어요. 그대로 두세요.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건데요? 환급금 계좌 확인 절차입니다. 곧 끝나요. 저는 그렇게 15분쯤 기다렸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500만 원. 이상했어요. 환급금이 7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5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저기요,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아, 네, 시스템상 분할 입금됩니다. 분할 입금이요? 먼저 500만 원이 들어가고 확인되면 나머지가 추가로 입금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관공서 일이 원래 복잡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언제 들어와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급하게 말하더군요. 고객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문제요?
고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고객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객님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명의 도용이요? 네, 지금 확인해 보니 고객님 계좌가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대상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죠. 그럼 어떡해요? 지금 입금된 500만 원을 당장 안전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안전계좌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거기로 옮기지 않으면 고객님 계좌 전체가 동결됩니다. 동결? 그럼 유족연금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경찰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라니, 저는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사람인데요. 고객님, 빨리 조치하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안 하시면 계좌가 다 막혀요. 패닉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 수진이한테 전화해야겠다. 큰딸은 간호사니까 이런 일 잘 알 거야. 잠깐만요. 제 딸한테 물어보고. 고객님, 지금 가족에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보이스피싱 수사 중에는 가족에게도 알리면 안 돼요. 가족 계좌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가족 계좌까지요? 그럼 수진이랑 수민이도 피해를 보는 건가요? 딸들은 아무 잘못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고객님 혼자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족한테 피해 안 가게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반쯤이었어요. 수진이는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큰딸은 중환자실 근무예요. 이번 주가 야간 근무 주간이라고 했거든요. 낮에도 환자 인수인계 때문에 바쁘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했대 하면서 전화하면 수진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일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죠. 수민이는요? 작은 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지금쯤이면 수업 끝나고 학부모 상담 중일 거예요.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 엄마. 이번 주는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 저녁 9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해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바쁜 와중에 엄마 일로 전화하면 딸이 걱정하겠죠.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거 해결하고 나중에 딸들한테 얘기하면 돼. 고객님,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30분 내에 송금하지 않으시면 영장이 발부됩니다. 영장이요? 제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500만 원을 바로 보내세요. 그래야 고객님 계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상담원이 숫자를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력했어요. 500만 원 금액을 눌렀습니다. 송금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물었어요. 잠깐, 이게 맞나?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고객님, 빨리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500만 원, 제 통장에서 500만 원이 나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잘하셨습니다. 고객님,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요? 네, 30분 후에 확인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계좌를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곧 환급금이 들어올 테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국세청에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은 보냈고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이서연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죠. 고객님 계좌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추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최근 몇 개월간 의심거래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의심거래요? 저는 그런 거래 한 적 없는데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억울했거든요. 고객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객님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 거래를 시도한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찰청이라는 말에 더 겁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고객님은 피해자세요. 하지만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라니 평생 성실하게만 살았는데요. 조사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지금 고객님 계좌의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시면 조사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옮겨야 하는데요? 고객님 계좌에 지금 얼마 있으세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500만 원을 보냈으니까 퇴직금 통장에는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요. 적금은 2천만 원대 후반 그대로였어요. 7천만 원 넘게 있는데요. 일단 1,500만 원만 먼저 보내세요. 또 1,500만 원이요? 아까 500만 원 보냈는데 또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단계별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하면 시스템에서 막혀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저 딸한테 물어보고. 고객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가족에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가족에게 알리는 순간 가족도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우리 딸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객님이 혼자 해결하셔야 합니다. 딸들 지키시려면요. 그 말에 또 흔들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수진이는 야간 근무 중일 거예요. 지금쯤이면 중환자실에서 환자들 돌보느라 정신없을 시간이죠. 그런 와중에 전화하면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중환자실이면 작은 실수도 큰일 나는 곳인데요. 수민이는요? 작은 딸은 오늘 학부모 상담이 늦게 끝났을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이랑 아이랑 저녁 먹고 있을 시간이에요. 행복한 저녁 시간에 엄마가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당했대 하면 온 가족이 놀라겠죠. 아니야, 자기 전에 딸들한테 전화하면 돼. 일단 이거 해결하고. 고객님, 지금 조치하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경찰서 출석. 그 말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67살 노인이 경찰서에 불려가다니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죠?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은행 앱을 다시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아까와는 다른 계좌였어요. 1,500만 원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2천만 원을 보낸 거예요. 오늘 하루 만에요. 잘하셨습니다. 고객님, 이제 곧 해결될 겁니다. 정말요? 네, 1시간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머리가 아팠죠. 환급금은 700만 원대 후반인데 제가 보낸 돈은 2천만 원이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보낸 거잖아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보낸 돈이에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민이한테 전화해야겠다. 지금쯤이면 아이 재우고 한가할 시간일 거야. 전화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지쳤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그냥 잠이 쏟아졌어요. 내일 아침에 딸들한테 전화하자.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8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무겁고 눈이 뻑뻑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죠.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강태민 검사입니다. 검사요?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권위적이었습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보다 더 무서운 느낌이었죠. 고객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사건이요? 명예 도용 사건 맞으시죠?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얼마나 큰데요?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통장들로 상당한 금액의 불법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런 통장 만든 적 없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고객님은 피해자입니다. 다만 수사를 위해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떤 협조요? 고객님 계좌에 남은 돈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요? 범죄 자금과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검찰 보관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그럼 제 돈은요? 수사가 끝나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길어야 2주 정도 걸립니다. 2주,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얼마를 보내야 하는데요? 적금 통장 있으시죠? 그거 전액입니다. 적금이요? 그건 몇십 년간 모은 돈인데요. 그건 너무... 고객님, 지금 협조하지 않으시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공범이요? 명예 도용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가담자로 수사받게 됩니다. 범죄 가담자,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평생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협조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시려면요. 딸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건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야. 제 딸한테 물어보고. 고객님, 지금 가족에게 연락하시면 가족도 조사 대상입니다. 또 그 말이에요. 가족은 모르는 일인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도 조사받아야 합니다. 고객님이 혼자 해결하시는 게 가족 지키는 길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길,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이는 간호사예요. 경찰 조사받으면 병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수민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범죄 수사받는다는 소문나면 학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님, 오전 10시까지 송금하지 않으시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반이었어요.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죠. 은행 가야 하는데요. 적금은 앱으로 안 되거든요. 그럼 빨리 가세요. 시간 없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입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은행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뛰다시피 갔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적금 해지하러 왔어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넣으셨는데 해지하시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그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일이에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직원한테 솔직히 말했어야 했는데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천만 원대 후반, 적금이 해지됐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객님, 은행 다녀오셨습니까? 검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지금 나왔어요. 바로 송금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2천만 원대 후반 전액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총 5천만 원 가까이 보낸 거예요. 이틀 동안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요? 이제 끝난 거죠? 오후에 최종 확인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죠. 퇴직금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남았고 적금은 텅 비었습니다. 8천만 원 넘게 있던 돈이 3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검사가 2주 뒤에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유족연금으로 버티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또 검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객님, 최종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퇴직금 계좌도 위험합니다. 또요? 그것도 송금해야 합니다. 남은 돈 전부를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까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전액 송금해야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울먹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객님, 2주만 기다리시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2주 동안 뭘 먹고 살라고요? 유족연금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버티세요. 유족연금 100만 원대 중반이에요.
월세만 80만 원대 후반인데요. 이번 달 월세도 못 내요. 2주 후면 다 돌아옵니다. 약속드립니다. 검사라는 사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송금 안 하시면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구속영장, 감옥에 간다는 말인가요? 알겠어요. 보낼게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퇴직금 통장에 남은 돈 3천만 원대 중반.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금액을 눌렀어요. 전액 송금하시겠습니까? 화면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 평생인데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몇만 원, 8천만 원이 넘던 돈이 몇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흘 만에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쓰러졌어요. 고객님, 수고하셨습니다. 2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나? 정말 돌려받을 수 있나? 불안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검사가 약속했잖아요. 2주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지쳤어요. 사흘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초인종 소리에 깼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우체부였습니다. 등기우편이요. 서명을 하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환급금 관련 서류인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유족연금 세금 환급 안내. 환급 금액 60만 원대 초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60만 원대 초반이요? 제가 들었던 금액은 7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요.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어요. 국세청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진짜 환급금은 60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700만 원이 넘는다던 건 거짓말이었어요. 10배도 넘게 부풀린 거짓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 저는 속았구나. 국세청도 금융감독원도 검찰청도 모두 가짜였구나.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기꾼한테 보낸 거구나. 제 평생이 사라진 거구나.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죠. 제 인생에도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밤이 됐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해야 해. 이제는 말해야 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큰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난 모양이에요. 수진아.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가. 큰일 났어. 뭔데? 다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뭔데? 얘기해봐. 전화. 받았어. 국세청이라고. 국세청? 환급금 나왔다고. 700만 원 넘게. 그래서 돈 보냈어. 여러 번. 사흘 동안. 얼마나 보냈는데? 전부 8천만 원 넘게 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야. 오늘 우편으로 진짜 환급 안내문이 왔는데 60만 원대밖에 안 돼. 엄마.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아무데도 가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민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애 재우고 있었는데 수민아, 미안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딸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와 수민이가 함께 왔더라고요. 엄마. 두 딸이 달려들었습니다.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큰딸이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국세청 전화 받은 것부터 마지막 송금까지. 엄마, 왜 우리한테 전화 안 했어? 작은 딸이 울먹였습니다. 너희 바빴잖아. 수진이는 야간 근무 중이었고 수민이는 학부모 상담 때문에. 그래도 전화했어야지.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금 경찰서 가야 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응. 지금 바로 세 사람이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민원실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네요. 돈 찾을 수 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송금 즉시 인출해서 해외로 빼돌렸을 겁니다. 그럼 엄마 돈은요?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해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언제 전화 왔는지, 얼마를 보냈는지, 계좌번호는 뭔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송금한 계좌 정보 있으세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비어 있을 겁니다. 확인이라도 해주세요. 수민이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경찰관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송금 직후 전액 인출됐습니다. 그럼 추적은요? 해외로 나간 것 같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범인은요? 잡을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돈도 없는데 유족연금 있잖아. 그걸로 어떻게 살아. 월세도 못 내잖아.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돈 드릴게. 안 돼. 너희도 살림 빠듯한 거 알아. 엄마 때문에 우리가 빠듯한 거 아니야. 엄마도 우리 걱정하지 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딸들은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8천만 원이 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물만 조금 마셨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통장 잔액이 떠올랐거든요. 딸들이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우리 집으로 와. 거절했어요. 딸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었어요. 집주인한테 사정을 얘기했죠.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일자리 구하면 드릴게요.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해야 했어요. 더 저렴한 곳으로요. 경기도 쪽 외곽 지역에 월세 40만 원대 초반짜리 원룸을 찾았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30년 가까이 살았던 곳인데요. 이삿짐도 많지 않았습니다. 침대랑 옷가지 정도였어요. 새 집은 좁았습니다. 10평도 안 됐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아껴야 했으니까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갔어요. 혹시 사람 필요하세요? 주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계산대 보조자리가 있긴 한데 힘들 텐데요. 괜찮습니다.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4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산대 옆에서 물건 담고 봉투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참았어요. 먹고 살려면 일해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40만 원, 유족연금 100만 원대 중반과 합치니까 거의 1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100만 원대 중반 정도 남았어요. 빠듯했지만 살 수는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 게시판에서 공고를 봤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조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라고 했어요. 망설였습니다. 제 상처를 다시 드러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첫 모임에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었죠. 진행자가 자기소개를 하자고 했습니다. 한 분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할아버지는 자식 사칭 전화에 속아 몇 천만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투자 사기에 당해 억대 금액을 잃었다고 했어요. 다들 비슷했습니다.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사람들이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국세청 전화를 받았고 환급금이 나왔다고 해서 8천만 원 넘게 보냈다고요. 그리고 진짜 환급금은 60만 원대밖에 안 됐다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처음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져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갔어요. 모임에서 여러 정보를 얻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피해 구제 신청 방법, 범죄 피해자 지원금 신청 방법, 돈을 돌려받긴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신청해 봤습니다. 한 달쯤 뒤에 범죄 피해자 지원금으로 몇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8천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3개월쯤 지났을까요?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60만 원대 초반. 진짜 국세청 환급금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 들어와 있었죠. 60만 원대 초반. 제가 700만 원이 넘는다고 속았던 그 환급금이었어요. 손에 든 통장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생활비로 쓸까? 딸들한테 줄까? 아니야, 다른 데 써야 해. 다음 모임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환급금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돈을 우리 모임에 기부하고 싶어요. 왜요? 생활비로 쓰셔야죠. 아니에요. 저는 가짜 700만 원 넘는다는 말에 속아서 8천만 원 넘게 잃었어요. 하지만 진짜 환급금은 60만 원대밖에 안 됐죠. 이 돈으로 다른 분들을 도우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모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환급 vs 가짜 환급 구별법. 국세청 환급금은 보통 많아야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 초반이에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100% 사기죠. 전화로 환급금 준다는 것도 거짓이에요. 국세청은 항상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로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전화를 받았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저는 30년 가까이 역에서 일하며 사기꾼들을 수없이 걸러냈습니다. 그런 제가 국세청이라는 세 글자 앞에서 무너졌어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진짜 환급금은 60만 원대였는데 저는 7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짓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8천만 원 넘게 잃었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발 여러분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교육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 비슷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듣고 나니 절대 속지 않겠어요. 그 말이 기뻤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겐 교훈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외곽 지역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마트 일도 계속하고 있고요. 생활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피해자 모임에 가요. 같은 처지분들을 만나죠. 한 달에 몇 번은 경로당 순회 강연을 다닙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젠 자연스럽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를 지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엔 한 할아버지가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몇 달 전에 선생님 강의 들었던 사람입니다. 네, 기억해요. 어제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환급금 몇백만 원 나왔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진짜 환급금은 많아야 몇십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끊었습니다. 정말요? 네, 선생님 덕분에 제 노후 자금 지켰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제 60만 원대가 누군가의 몇백만 원을 지켰구나. 제 8천만 원 넘는 실패가 누군가의 성공이 됐구나. 그게 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딸들도 변했어요. 처음엔 걱정만 했죠. 하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안심했나 봐요. 엄마가 예전보다 밝아졌어. 다행이야.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가끔 용돈을 주려고 하지만 받지 않아요. 제가 버는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여유는 없지만 딸들한테 짐 되지 않는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8천만 원 넘는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변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노후 자금은 돈만이 아니라는 거요. 의미 있는 하루, 따뜻한 관계, 존엄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노후 준비라는 거요. 오늘도 경로당에 갑니다. 어르신들 앞에 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에 당해 8천만 원 넘게 잃은 사람입니다. 떨림 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제 인생에도 다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